안녕하세요. 급비 물결 김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나와 원장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이 책 세 번째 편, 오늘 마지막 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15번째 항목에 보면 이제 뼈가 부러져도 수술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가오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야 되고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냐? 이제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죠. 근데 엉덩방아로 요추 골절을 그 입은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입원을 해가지고 대부분 누워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누워 지내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골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 4주 지나면 진짜 자리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누워 지내면은 발 뒤꿈치 뼈에 숭숭 구멍이 나가지고 허리뼈나 등뼈 같은 척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는 일어서거나 걸을 때 중력을 견디기에 걷지 않으면 골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을 가하지 않으면 뼈가 녹고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니까 뼈가 부러져도 누워있지 말고 걸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지만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건데 이분이 의사니까 뭐 자기 임상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되면 이제 골절상을 얻기 쉬운데 골절을 이유로 입원을 해가지고 걷지 않으면 다시 골다공증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 동안에 치매 걸리거나 치매가 심해질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천천히 진행되는 치매가 갑자기 진행된 것은 바로 병원 입원해서 누워있기만 해서 오는 그 역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입원이 필요가 없는 골절이 많으니까 이 점을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입원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오 원장은 자기 집에서 요양할 것을 권장을 하고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 진통제 먹고 통증이 완화가 되면 바로 걷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면 외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가오 원장의 주장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골반인 뼈가 부러진 다음 날에 화분에 물 주는 90대 할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골반 뼈가 골절이 됐는데 부러졌는데 뼈가 방광을 찌를 정도로 그 위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형외과에서는 방광 파열 위험이 있으니까 입원 후에 안정을 취할 것을 처방을 했는데 이 할머니는 입원을 거부하고 다음날 나가오 원장이 그 할머니 집을 방문하니까 화단에서 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상이나 골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걷기가 필요한데 골절 시에는 좌약이나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린 후에 최대한 가능하면 빨리 일어나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굉장히 뼈가 부러져도 뼈를 붙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걸어야지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뼈가 삐뚤지 않은지, 근육량이나 탄성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는데, 이제 환자가 자기 자신을 카메라폰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상이 없다고 해도 상당수가 말하면 골격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과 어깨가 구부정한 그런 경우, 그다음에 거북이, 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랫배가 쑥 나온 이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상체를 뒤로 젖히면 척추에 부담이 돼서 요통의 원인이 되니까 똑바로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릴 때 한쪽 다리만 힘주게 소위 개다리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무릎이 상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서거나 걸으려면 턱을 가볍게 당기고 어깨 굽지 않게 가슴 내밀고 등과 허리를 곧게 편다. 그리고 배를 내밀지 않는다. 좌우 다리에 균형 있게 체중을 실리도록 한다. 그리고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린 후에 최대한 빨리 걷는다. 이것이 나가오 원장이 뼈가 부러져도 병원에 누워있지 말라고 하는 내린 처방입니다. 자, 그러면 걸을 때 보면 우리가 되게 아무 신발이나 신고 걷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도. 그래서 신발은 푹신한 밑창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하중을 받는 게 발이기 때문에 특히 허리와 무릎에 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밑창을 푹신한 걸로 까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볼까요? 발바닥에 아치 부분이 있죠. 발바닥에 들어간 부분. 평발이 아닌 사람들은 아치가 있죠. 여기에 잘 맞는 신발이냐 또는 그런 깔창이냐. 그 다음에 뒤꿈치를 디딜 때 항상 걸을 땐 뒤꿈치를 먼저 디뎌야 되는 거죠. 뒤꿈치를 딛고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꿈치를 디딜 때 뒤축이 잘 맞는가. 그 다음에 발의 볼 넓이 이것이 답답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 발끝이 신발에 맞부딪히거나 발가락이 구부러지지는 않는가. 그 다음에 발등에 압박감이 있는가. 이제 가볍게 눌러주는 압박감이 있는 요새 신발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괜찮습니다만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냥 꽉 눌러주는 것들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복사뼈가 신발에 닿는가. 당연히 안 닿은 걸로 해야죠. 그 다음에 걷기 의욕을 자극하는 그런 신발이 있어요. 겉모양이라든지 착용감, 디자인, 또 기능이 좋고 편할수록 값이 비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발에다 깔창을 좀 좋은 걸로 뭐 한 17,000원짜리, 25,000원짜리 이걸로 깔고 다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걷기 신발 같은 경우에는 비싼 뭐 수십만 원짜리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은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 신발 파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일입니다만 뭐 그런 신발 돈이 있으면 그런 신발 신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제 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동화도 요즘 굉장히 잘 나오니까 일반 운동화에다가 조금 돈 들여서 발이 편한 깔창, 밑창 깔창을 좀 깔고 다니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가오 가즈히로 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기라든지 대수롭지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다가 내는 돈을 대신에 신발에다가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신발 신고 다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나가오 원장은 두발 걷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두발 걷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걷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금빛 걷기, 그러니까 스틱을 잡고 걷는 금빛 걷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금빛 걷기는 제가 이제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핀란드라든지 이게 북유럽에 있는 그 크로스 컨트리 스키 선수들이 여름 훈련용으로 개발한 게 이제 이 노르딕 워킹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딕 워킹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만보를 걷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보를 걸으면서 운동량은 두발 걷기 여기 보시는 대로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이 2배가 되는 이런 거를 할 수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발하고 정리한 게 15가지 요령으로 정리한 게 바로 금빛 걷기입니다. 그래서 두발 걷기에 비해서 금빛 걷기에는 시간당 칼로리가 한 2배 정도가 되죠. 두발 걷기가 240kcal 금빛 걷기는 400kcal고 그 다음에 척추와 관절은 어떠냐. 제가 두발 걷기도 해봤죠, 당연히. 근데 두발 걷기만 하면 하체 관절에 좀 문제가 생겨요.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고 허리에 또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척추 금빛 걷기를 하게 되면 몸무게가 네 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각종 관절과 허리가 편하고 특히 한번 걷고 나면 허리가 쭉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키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무릎 관절하고 허리 디스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금빛 걷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라든지 그 무릎 관절, 이 관절을 뭐 늘려준다라기보다도 정상 상태를 유지해줘서 아주 편한 상태가 되니까 키가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약화가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위를 보면은 이제 두발 걷기는 당연히 하체 운동에만 국한되지만 금빛 걷기는 이제 전신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두발 걷기는 하체에만 제한되는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금빛 걷기는 온몸이 원활하게 기의 흐름이 일어나서 적절한 면역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동양적 사고 방식이죠. 서양에는 기라는 개념이 없고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그 자연 철학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물로 돼 있냐, 불로 돼 있냐, 뭐 공기로 돼 있냐 이런 물질 중심의 자연 철학이 발달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급격한 생산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해 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소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성 중심의 어떤 그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합리주의가 발달이 되죠. 그래서 서구 합리주의가 발달이 되는데 반해서 우리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성도 중시하지만 또 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계 이황과 기대승의 그 편지 논쟁 있지 않습니까? 리와 기가 이론론이 한 군데서 출발하냐, 이원론이냐 따로따로 돼 있는 거냐. 이기 이론론, 이기 이원론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결국에 퇴계 이황이 자기보다 훨씬 그 아래에 버린 그 나이 어린 그 제자뻘에게 이기 이론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승복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동양에서는 서양에서 리밖에 없었는데 동양에서 리와 기가 동시에 있는 이런 복합적 개념으로 세상을 인식을 하고 또 인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생략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양방이 가지고 있는 양방은 이제 수술 같은 응급처치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죠. 그 다음에 또 과학적인 기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검진 같은 것은 정밀 검진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저는 한약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약을 많이 먹으면 한약이 농축액이기 때문에 또 간에 안 좋아서 간 수치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도 일부 있어요. 그 뭐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약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약을 먹고 한약을 먹는데 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양방의 원리보다는 한방 원리,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 몸 전체를 보호해 가지고 특정 장기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이 방식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만 어쨌든 양방의 강점이 있고 한방의 원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각자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 근육이 빠지면 당뇨병이 오고 뭐 그런다고 하죠. 그래서 두발 걷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근육이 허벅지하고 종아리 근육밖에 안 되는데 금빛 걷기는 허벅지, 종아리, 어깨, 팔, 가슴, 등, 목. 그러니까 사람 뭐 전신 운동을 하니까 사람의 온몸에서 근육이 생길 수 있는 부위에는 다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거고. 물론 이제 두발 걷기하고 금빛 걷기는 이제 운동 종류로 보면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 운동. 그러니까 운동과 걷기 전에 스트레칭 잠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갖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근육 운동 한다고 뭐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뭐 역기 들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한다 그래야지 또 뭐 뛰고 걷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금빛 걷기 하나로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나가오 원장의 이 책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나와 원장의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하는 이 책 내용과 마지막에 금빛 걷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빛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세 편의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강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